소개해드릴 공간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46평형 아파트이고요.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공간은 화이트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하실 가구나 사용자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넓은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바닥부터 천정까지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쪽은 다용도실로 통하는 문인데 이쪽 문도 가구 마감으로 마감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어서 공간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단 차이로 현관과 거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쪽에 하부장을 문 라인을 단과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이쪽 부분은 거울이 마감될 공간이에요. 전신 거울로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잡았는데 거울은 배송 중에 파손이 되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마감될 부분입니다. 상하부장으로 나눠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타일 단 마감으로 선을 나눠서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내부 벽을 보시면 현관만 봤을 때는 그냥 형태의 변화가 없는 공간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력벽이 이렇게 45도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도 이력벽에 맞춰서 마감을 지어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아이 신발이나 잡동사니 같은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벽은 아이방으로 향하는 벽인데 약간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라운드진 벽으로 구성을 하여서 디자인적 포인트를 줬고요. 현관 바로 맞은편에는 그림이나 가족사진을 걸 수 있는 스팟 조명을 뒀는데요. 각도 조절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위치나 높이는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담백한 공간에서 개성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복도 라인을 따라서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 끝부분도 이쪽과 동일한 다운라이트를 둬서 사용하고 계시는 시계를 배치할 예정인데 사용하시고 계시는 시계가 되게 크고 디자인적인 시계여서 작품처럼 저기에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 라인에 맞춰서 오른편은 거실 그리고 왼편은 주방인데요. 거실 공간은 TV보다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큰 제작 선반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상판은 CBT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리석을 쓴 이유는 상판까지 도장을 하게 되면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조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을 지었고요. 이쪽에는 매립 콘센트를 두어가지고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뒀고 이 벽면은 이제 영화관처럼 빔 프로젝트를 쏴서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전동 커튼인데 이것도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을 하셔서 설치를 한 건데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기 전부터 어떤 소파를 사용하실지 스펙을 받아뒀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담백하게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만 공간을 구획했고 이쪽에는 프리찬센의 3인용 소파와 여기 암체어가 놓일 예정입니다. 타일은 전체적으로 약간 따뜻한 느낌의 가구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서 회색 톤으로 구성을 했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셔서 줄눈도 어두운 색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시면 마루나 타일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은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타일이 내구성이 좋고 열 전도율도 우수해서 가정에서는 바닥재로 많이 추구하는 추세예요. 근데 가정에서 타일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온도를 사용하는 나라다 보니까 타일 자체에서 열을 받으면 수축 팽창으로 깨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열에 강한 보강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실과 주방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보시면 고객님께서 선택하셨던 스마트 홈 제어 스위치예요. 고객님이 휴대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게 펜던트 라이트랑 벽면에 간접 조명만 켜고 사용하시면 좀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을 끄고 펜던트만 이렇게 켰을 때는 주말에 와인 한잔 할 때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루이스 폴센의 PH5 제품이고 식탁 펜던트 등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고객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제품입니다.
약간 로즈 골드빛 색상이 돌아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분배기 가리는 장, 그리고 냉장고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식탁이 위치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분배기를 가리는 장이 왜 있냐면 여기가 원래 기존 레이아웃대로는 싱크가 위치해 있었고 냉장고 그리고 여기가 가스레인지 이렇게 배치된 레이아웃이었는데 비교적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과감히 벽을 철거하고 여기에 있던 싱크 위치를 저쪽으로 옮기면서 분배기까지 옮기기에는 너무 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 바닥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분배기는 기존에 있던 위치대로 하면서 싱크만 저쪽으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배기를 가리는 장을 두지 않고 벽을 이렇게 쳐서 점검구를 둘 수도 있었지만 좀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장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분배기 장 위에 스탠드나 간단한 소품들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냉장고장이 있는데 이 위쪽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김치 냉장고, 정수기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하기 전부터 이 제품을 꼭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이 제품의 특성상 문 열릴 때 이 정도의 공간을 꼭 확보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역이 좀 큰 부분은 저희가 설계 실수를 한 부분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기 싱크와 식기세척기, 인덕션이 이렇게 크게 배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쪽에 있는 세탁실과 이쪽 라인을 맞춰서 이 벽면 넘어서 옷장의 다용도실 부분까지 해서 베란다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장을 진행하면서 이쪽에 있던 트여진 벽을 채우고 벽면을 만들어서 인조 대리석으로 미드웨이까지 올리면서 주방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바닥은 물론 단열이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단열 시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싱크는 벡조의 깜포르테 제품이고 수전은 더존테크의 슈티의 제품입니다. 조리 공간이다 보니까 이 주변까지 음식물이 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었지만 같은 제품으로 이렇게 미드웨이까지 올림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감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서랍 부분에는 속서랍을 두어서 가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덕션 바로 이쪽에는 엘리카 후드를 사용했고요.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밥솥도 보이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밥솥도 여기에 내장할 수 있게끔 서랍으로 구성을 했고 내부를 보시면 밥솥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메리평 콘센트를 이렇게 두었는데요. 벽면에 콘센트 마감을 두는 것보다는 이 상판에 이렇게 메리 콘센트를 두는 게 훨씬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이 천장에 있는 메리평 트랙 라이트 조명인데요. 주방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조금 더 조도가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요리하거나 이럴 때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조명 기구를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조도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명 기구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키 큰 장이 위치해 있는데 키 큰 장과 이쪽에 있는 상부장 라인을 맞춰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수납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서랍식 팬트리장을 구성했는데요. 전체적인 가구의 하드웨어는 블룸 제품을 사용해서 구성했는데 일반적인 하드웨어보다 훨씬 문 여닫임이 섬세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하드웨어입니다. 이쪽 부분 경첩도 보시면 일반적인 경첩과는 다르게 이렇게 문 열림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쪽 장 같은 경우에는 다이슨 청소기를 두고 충전하고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콘센트 마감 이렇게 지었고 전체적인 스마트 홈 제어를 할 수 있는 공유기도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부장에는 전자레인지가 이제 배치될 예정인데 전자레인지를 인덕션 가까운 위치에 위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 가까운 곳에는 요리할 때 필요하신 접시나 조리 도구들이 더 있는 게 용이할 것 같아서 원래 기존에는 밥솥 옆에 위치할 예정이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장을 나눠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안방으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렇게 오시면 바닥 타일도 거실과 주방과 그리고 각 방들이 하나의 타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확장감 있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안방을 보시면 다른 방보다 훨씬 조명 구획에 신경을 썼는데요. 전체적인 조도를 좀 낮게 의도하였고 침대를 기준으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3인치 다운라이트가 총 4개 위치하게 하였는데 주백색 조명으로 전체적인 조도를 잡아주고 창가에는 전구색 2인치 다운라이트를 사용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 조명만 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가 쪽에 스탠박스 안에는 LED 바를 설치해서 간접 조명을 두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여기에 책상을 두고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안마기계 둘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벽면에 책상 겸 선반을 설치하실 예정이고 이쪽에 안마기계를 두고 이 벽은 철거가 불가능한 벽이기 때문에 이 샤시와 이 벽 기준으로 선반장을 두어서 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커튼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전동 커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침대 헤드 부분에는 전구색을 이렇게 두었는데 침대에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끔 융 스위치를 두었습니다. 여기 생활하실 고객님이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 침대 양 사이드에는 아스트로 독서등을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서 이렇게 조명 조절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왼편으로 오시면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안방보다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연출을 해서 화장하실 때 사용하시기 편리하게끔 했고 상판은 오염에 좀 더 강한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 하부장도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수납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드라이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상부장에는 따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바로 옷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침실 공간에는 옷장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파우더룸 안에서 옷장을 두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을 지나서 안방 욕실이 나오는데요. 안방 욕실의 타일은 전체적인 바닥 타일과는 달리 좀 무늬가 있는 베이지 톤 색상을 사용했어요. 이 이유는 좀 더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게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타일을 선택을 했고 고객님께서 이 부분은 조정 욕조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욕조를 철거하고 이 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만큼으로 해서 조정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기존에 있던 설비를 사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크지 않을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충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구성이 됐고 이 조정 욕조와 어울릴 만한 매립 수전을 사용해서 공간을 연출했고요. 이 세면 수전 또한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선반은 보통 타일 마감으로 해서 상판을 마감 짓는데 기존 설비를 사용하면서 마감을 짓게 되면은 여기에 뭐 샴푸나 각종 그런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올려놓기에 좀 비좁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부득이하게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짓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좁은 것보다는 인조 대리석 마감으로 좀 넓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장 안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천장은 이노솔로 마감을 지어서 좀 더 깔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안방 맞은편에 있는 옷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실 때
옷을 차려 입으실 때 훨씬 편리하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시면 이 전면은 다 북박이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넘어서 아까 베란다였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쪽 벽이 좀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기가 원래 있던 벽이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원래 베란다였는데 단열을 하고 벽을 세운 벽이라서 약간 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그 베란다 끝부분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다용도실로 활용해서 자주 입지 않는 옷이나 이렇게 올려둬야 되는 가방 같은 걸 두실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 다용도실 문 마감은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구들과 같은 문을 사용해서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을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오시면 서재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고객분이 책이 되게 많으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재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한 벽면을 다 책장으로 두었고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큰 책장을 두고 의자를 두고 했을 때 화이트보드를 따로 또 두게 되면 공간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마감지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크기도 크고 여기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화이트보드 겸 자석 칠판으로 원하셨어가지고 이 필름 자체에서 자석이 되는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장은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잘 사용하시지 않은 뭐 수첩이나 잡동사진들을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명도 그 주방 쪽과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 조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화이트보드를 직접적으로 쏠 조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일자 조명과 스팟 조명을 섞어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달아뒀어요. 일자 조명과 마찬가지로 이 스팟 조명도 각도와 그리고 위치 조절도 다 가능해서 스팟 조명만 필요하시다 하면은 일자 조명 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 자체가 다른 방보다 조금 더 밝게 계획이 돼 있어요. 서재 공간에서는 좀 밝은 조명이 필요해서 2인치 다운라이트를 2문금씩 해서 구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벽도 안방과 마찬가지로 철거가 힘든 벽이었기 때문에 이 벽과 이 샤시 가운데 기준으로 선반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에서 잘 사용하시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재에서 현관쪽으로 가시면 왼편에 거실 쪽에 있는 욕실과 아이방이 있는데요. 먼저 거실 욕실을 보여드리면, 이쪽의 타일 마감은 거실 쪽에 있는 타일 마감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색감은 약간 베이지 톤으로 갔는데, 같은 타일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타일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좀 더 다르게 연출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금속 선반이 이 화장실의 좀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여닫이장으로 된 수납장이었는데 다 철거를 진행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매지 라인에 맞춰서 금속 선반을 제작하면 깔끔한 분위기를 살리면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작해오면서 이제 타일 시공을 할 때 같이 시공을 한 부분이에요. 이쪽에는 샤워부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도 안방과 마찬가지로 메리평 샤워 수전을 사용했고, 여기에 살게 될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키가 작을 거를 고려해서 낮은 곳에 이렇게 샤워 헤드 거리를 두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더 두어서 사용자를 고려했습니다. 이쪽에는 자주 사용하시는 뭐 샴푸나 린스, 샤워 제품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미니멀한 디자인의 휴지거리를 뒀고, 타일은 전체적으로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좀 더 넓게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이쪽도 여기 샤워 수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디자인으로 세면 수전을 배치해줬습니다. 이제 아이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여기도 벽지 마감으로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을 고려해서 이쪽에 장을 제작하였고 이쪽 부분에도 장을 제작하여서 수납을 용이하게끔 했습니다. 전체적인 가구 마감을 다 페트 마감으로 했는데 이 가구로 설명을 드리면 페트 마감을 했을 때 좀 더 용이한 점이 도장으로 마감을 했을 때는 깔끔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페트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손이 계속 닿고 이제 스크래치도 훨씬 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페트가 좀 더 나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페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방을 끝으로 오늘 소개드린 공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인테리어다 보니까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가구와 사용하시는 분들의 중점을 두고 디자인된 공간이다 보니까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앞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